오늘 셀트리온이 0.92 하락, 헬스케어가 보합, 제약이 0.9 강보합권에서 끝냈죠. 셀트리온이 임상 3상에 대한 정말 탁월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밀렸죠. 그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지치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다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멘탈이 털리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의 포커스는 멘탈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셀트리온에 왜 장기 투자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칙과 그리고 원리, 주식시장의 본질과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또 투자의 그루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바이오 시밀러 베터 신약, 그쵸? 셀트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기보다 항상 실적에 맞춰 움직여 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적 지겹다. 그럼 뭐 보고 투자하시겠어요? 기업 가치, 펀더멘탈, 훌륭한 회사와 오랜 기간 같이 동행하는 것. 그게 투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셀트에 투자한 기간 동안, 최근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또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아마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1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아마 그 기간 동안 수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마음을 통제하는 것, 마인드 컨트롤,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의 전부입니다. 오늘 방송의 카테고리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투자의 그룹 2명 계셨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절대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거든요. 똑똑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정말 그게 진리거든요. 그 이유를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본질 가치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투자의 그루와 그리고 다른 부분을 좀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신풍제약처럼 주가가 잘 올라야 좋은 주식. 셀트는 좋은 주식이 아니다. 회사는 좋은 회사 맞지만 주식은 계좌 투자. 과연 그럴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식 농부 박영옥 씨죠. 자산이 2천억이 넘는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투자의 그루들과 그리고 전 세계적인 투자의 그루들과 그리고 투자의 진리가 뭔지 다시 한번 공통점이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포커싱을 맞춰보자고요. 투자의 연구소와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나는 주식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금물이다. 주식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당연한 상식의 힘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듣기 좋은 말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격언이라 여겼다. 지독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주식 투자의 본질을 깨달았다. 비로소 초보 주식 농부가 된 것이다.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수룩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분홍으로 만들어 주었다. 주식 사냥꾼에서 주식 농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나는 독자자들이 나의 실패 사례를 타선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 굳이 실패했던 길로 꾸역꾸역 갈 필요가 있는가? 주식 사냥은 너무 위험하고 불안한 방식이다. 말이 투자이지 사실 투기다. 농부가 농작물에 애정을 가지고 땅을 소중히 하듯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동행하면서 소통을 하면 누구나 주식 분홍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좋은 씨앗을 찾고 가꾸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 이렇게 당연한 상식이 내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일하면서 깨닫은 주식 투자의 왕도다. 투자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가? 아마도 그는 기업이 아닌 주식과 서툰 연애를 했을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열렬히 사랑하다가 하락하면 증오하는 애증의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없다는 그의 말은 맞다. 자본력, 정보력,
인력을 비롯해 주식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시간까지 절대적으로 열세다. 개인 투자자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는가라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나는 다음의 질문으로 답을 대신하고 싶다. 꼭 그들과 싸워야만 하는가? 기관 외국인 투자자와 싸운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수급으로 본다는 의미다.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주식의 본질인 기업이다. 매년 매출이 늘고 수익도 늘어가는 기업이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국인들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자. 그래도 기업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면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의 셀트리온처럼 공매도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때 큰 그림에서 보면 주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반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에 불투명한 기업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군가 대량 매수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죠?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라는 종목에 경주를 해야 한다. 이는 장기 투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과 외국인, 사실 말이 외국인이지 세계의 돈이 모인 거대 자본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팔아야 할 때가 있고 사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마음에 드는 기업,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매도하지 않고 더 기다릴 수 있다. 평생 가지고 있다가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심리적 차원에서 보면 느긋함이다. 도 같은 느낌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기업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켜본 다음에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다가 언제 투자해서 언제 부자가 되느냐는 의구심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라. 부실한 상장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꼼꼼하게 살펴본 후 투자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서툰 연애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 더 사랑해주지 않느냐라고 칭얼거리는 것이나 일단 투자해놓고 왜 주가가 상승하지 않느냐라고 투덜거리는 것이나 미성숙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길게 지속하면서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시작할 때보다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가능하다. 투자도 그렇다. 기업의 주인이 된 다음에 관찰과 소통이라는 정성을 쏟아야 시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준다. 현란하게 오르내리는 시세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경주를 시작하자고 유혹한다. 당신이 불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고 인생 모르는 거라고 유혹한다. 하지만 딱 봐도 짧은 건 굳이 대볼 필요가 없다. 인생 모르는 거라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올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그래서 의외인 것이다. 서두를 것 없다. 충분히 공부하면서 투자해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공부를 하던 중에 시장이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해서 주가가 제가치까지 상승해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고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상승했으니까 말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조금 더 세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보면 쟤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직하게 고음처럼 자신의 확신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만이 성공해 왔습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은 똑똑한 게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슈퍼개미 1세대라고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영옥 씨와 박성득 씨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중고등학교를 실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근데 슈퍼개미 1세대셨고 현대약품 1대주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이 말을 이제 조금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로서 그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경제학자로 대부분 경제학자들이나 세계적인 석학들 얼마나 경제에 대해서 박식하고 똑똑하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했거나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역사적으로 케인즈나 정말 유명한 경제학자죠. 리카르드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전무합니다. 한국 최고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석사 박사를 포함해 한국 최고의 두뇌로 줘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전무해요.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졌다고 하는 금융 천재라고 불렸던 롱텀 캐피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융 천재들의 몰락,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파산. 세계 최고의 금융 두뇌 집단이라는 찬사를 받던 롱텀 캐피탈 파산 사태는 아무리 뛰어난 금융 전문가라 할지라도 금융시장을 100% 예측할 수는 없기에 자신의 실력은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롱텀 캐피탈은 채권 투자로 명성을 날리던 살로몬 브라더스 부사장이 채권 거래 팀장이었던 존 메리 웨더가 1994년에 설립한 헤지펀드 회사로 채권 단기물과 장기물의 일시적인 금리 차이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채권을 매수하고 비싼 채권을 매도하는 무위험 거래를 내세우며 거액의 자금을 모았고 1997년까지 탁월한 수익률을 자랑했다. 채권을 파악한다는 것은요, 주식시장의 몇 배의 자금이 채권시장에서 움직입니다. 경제의 큰 흐름과 대부분의 모든 이런 흐름들을 다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입니다. 같이 움직입니다. 연동해서. 하지만 1998년 대규모의 러시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러시아가 모라토니엄, 이게 이제 국가 이제 그 부도 사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채무 연장을 이행을 한다. 빚을 못 갚을 때니까 우리 채무 연장을 시켜줘 라고 하면서 모라토니엄 사태를 선언한 겁니다. 이때 파산 위기를 맞이했고 구제금융을 통해 수습되었다. 롱텀 캐피탈의 자금 운용용가 파트너는 유명 대학의 석박사 출신의 수재들이었는데 1997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마이런 슐츠와 로버트 머튼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도 공동수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는 거죠. 정말 똑똑하다고 한다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시장의 트렌드를 읽기 위해 매일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씩 자료를 보고 공부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확인한다고 한다. 사실 워렌 버핏은 읽는 기계라고 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훈련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계속 글자를 읽는 거를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금융시중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사태가 언제든지 올씀을 스스로 상기시키기 위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버크셔웨이 사무실 복도 벽에는 1907년 금융공황 사태와 1929년 대공황 등 월가의 극도의 공포가 지배했던 시기에 대한 뉴욕타임스 기사 액자를 걸어놓고 있다. 슈퍼개미 박성득의 주식투자 교과서, 우직함이 똑똑함을 이긴다는 이분의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일식 요리사가 되려면 손에 1만 번가량 칼자국 생채기가 나야 한다. 그러나 나는 주식을 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상처를 입었다. 주식의 날카로운 칼날에 가슴을 수만 번은 베었던 것 같다. 덕분에 주식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끝이 아니다. 잠시도 안주할 수 없는 끝없는 공부 과정일 뿐이다. 이처럼 고통 없이는 떠올릴 수 없는 부끄러운 얘기들을 굳이 이 책에 털어놓고자 하는 이유는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서 출발하는 사람들, 각종 실패로 시리에 빠지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이 내 경험을 미천 삼아 오판이나 실수를 줄이고 보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이다. 이 책에서 내가 설명한 주식 투자의 방식은 한마디로 가치 투자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차트, 분봉, 투자 트렌드 등은 다 무시했다. 그런 복잡한 주식 거래는 모두 가치 투자와는 무관한 것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을 대하는 마음 자세이고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달았다. 지금까지 제가 공통되게 일관되게 투자의 그루들이 원칙으로서 하는 마인드가 있겠죠. 다들 이제 좀 아시겠죠? 흔히 1만원짜리 주식이 7천원이 되면 차트가 무너졌다고 팔라고 한다. 물론 팔아야 하는 주식도 있다. 그러나 내재의 가치와 청산 가치 등을 잘 파악했다면 단지 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아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내다 파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마치 1억원짜리 아파트가 7천만원이 되었으니 당장 팔아서 손해를 막아야 한다는 말과 비슷해 보인다. 기업을 바라보는 눈과 경제를 보는 눈이 훈련되어 있다면 그 다음 기다릴 줄 알고 고통을 견딜 줄 아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셀트리온이 1억 원짜리 아파트가 7천만 원이 되어 있다. 셀트리온이 33% 그 내외에 있잖아요. 내재 가치와 청산 가치, 기업 가치 등을 잘 파악하시고 확신하신다면 지금은 셀트리온의 값어치는 너무나 쌓여 있습니다. 아시죠? 셀트리온에 대한 성장성, 그 가치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시장에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이자 기본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이제 보니 내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주식과 같다. 실제 내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뛰어나지만 여러 가지 외부 악재로 저평가당한 주식과 다름없다. 지금의 셀트리온이 그렇죠? 나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운명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버텨야 했다. 정말 길고 긴 전쟁과도 같은 과정이었다. 셀트리온의 지금 과정이 정말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정말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그러나 나는 살아남았고 마침내 성공했다. 꿈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진다. 2006년 초겨울 박성득. 셀트리온은 분명히 성장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만한 기업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방송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증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의해 움직입니다. 한국 증시 기준, 한국 중후장대산업 기준,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가전, 유무선, 통신기기, 건설기기, 해운, 철강, 이 1등 산업에 지금부터 20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투자를 시작하고 10년 전에 투자가 정리가 되고 이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그 1등 기업에 성장했다면 우리의 투자 결과는 명확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증시의 빅테크의 ROE, 자기 자본 대비 순이익률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의 시가총액은 무척 크죠. 우리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전부는 지금보다 앞으로 회사의 실적,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그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홀딩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확신을 하고 내가 동행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졌다면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셀트리온, 참 최근에 노이즈가 많죠? 시끄러워요. 그쵸? 쓰잘데기 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내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최고의 결과물로서. 그쵸? 그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죠. 동의하시죠? 원래 주식시장은 선반영이죠. 보통 6개월 선행한다 그래서 6개월 선행 PR이란 말이 있죠. 그쵸? 근데 셀트는 후반영입니다. 후반영 잊지 마세요. 우리는 후반영입니다. 그 이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10년간 지겹게 공매도와 함께했죠. 그쵸? 삼성의 사태부터 인수 거절, 그때부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의 합병 과정, 그쵸? 여기에 국민연금과 바이오로스가 참 많은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삼성생명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금산분리, 그쵸? 이런 부분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대차장구가 큰 그림에서 3,200만 주에서 1,100만 주까지, 공매도 장구가 1,200만 주에서 400만 주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또는 최근에 보셨던 분들도 대부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주가와 개의 그림, 실적과 주가의 동행 그림, 앙드레 코스트라니, 피터 린치, 버핏,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 한국의 슈퍼개미, 투자의 그루들, 이들이 모두가 공통점으로 다 같이 하나의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으로 움직인다. 그게 바로 진리이다. 결국 큰 그림에서 실적으로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실적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찍힙니까? 안 찍힙니까? 앞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강력한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결과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2019년 실적 매출 1.1조에서 2020년 1.8조, 대략 60에서 70%의 성장률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2020년 1.8조에서 2.5조 플러스 알파가 예상되고 있죠. 그쵸? 중요한 건 2020년도에 얘가 실적 성장폭이 50%가 나왔다면 보통 그 이상 나와야 주가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폭, 성장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적은 경우에도 성장을 하지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이 성장폭, 그쵸? 셀트리온 이거보다 더 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 2022년도, 그쵸? 시차만 발생하겠지만 큰 그림에서 반드시 성장을 하죠. 그쵸? 셀트리온의 정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그쵸? 이게 셀트리온의 수출 실적이에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정말 차트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즉, 셀트리온도 실적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셀트의 역사에서 증명해 준다고 참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실적이 성장하죠? 근데 이때는 이만큼 성장하는 폭보다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갔죠. 36만원 고점 근처. 그리고 다시 꺼졌다가 실적이 성장하니까 어떻게 되죠? 40만원 근처까지 갔다. 그쵸? 이거랑 차트가 월봉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장기 투자는 주봉과 월봉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일봉도 참고를 하긴 합니다. 자,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그쵸? 성장하죠? 주가가 성장하니까, 실적이 성장하니까 주가가 성장을 한번 했죠? 레벨업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 그런데 이때는 성장 폭보다 코스피 상장 이전 이슈 중에서 주가가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죠? 그리고 주가가 꺼지죠. 역성장을 하니까 그때 분명히 꺼집니다. 자, 역성장 했는지 안 했는지 보이시죠? 자, 주가가 역성장을 해요. 그죠? 실적이 역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가도 꺾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실적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인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4회, 미중 패권 정쟁, 실적이 꺾였던 이유는 1공장 투자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그쵸?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꺾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되죠? 실적이 성장하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좀 빠져 있습니다. 월봉으로 보니까 그 빠진 폭이 커 보이진 않죠. 결국 고점에서 33% 정도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셀트리온의 실적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이것과 동행하게 움직인다고요. 실적이 성장하면 주가도 반영을 한다. 말씀드리죠? 한 가지, 시장만 폭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차를 두고,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갈게요.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많은데 제가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어제, 그제 상당히 미국 중앙은행의 역사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증시가 폭락을 하면 셀트리온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모든 증시의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증시의 모든 증시가 영향을 받죠. 당연히 셀트리온도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허나 실적이 성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물론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겁니다. 다시 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그러나 시차를 두고 결국은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내를 하고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는 것. 그쵸? 이게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과 동행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